3교시 학습 목표는요. 저작권을 설명할 수 있다. 저작자를 설명할 수 있다. 드론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은요. 저작권, 저작자,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자, 목차고요. 목차를 잘 보시면요. 저작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잘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알고 계시는, 본인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 저작권과 그 관련된 저작자와의 권리,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해서 특히 드론을 사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영상 매체를 생성하시는 개념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조금 확실하게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자, 굉장히 가독성이 안 좋죠. 저도 사실은 이 PPT 파일 자체를 뭐 사진이나 그림 이러한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해서 학습자들이 좀 편안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작권 관련해서는요, 좀 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문장을 좀 길게 나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조금 빠르게 제가 핵심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법률상으로요. 저작자는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저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저작권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요.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이 있습니다. 자, 저작 인격권은요, 명예, 인격 등의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작 인격이라는 그러한 표현 들어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죠. 공표권, 그 다음에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습니다. 공표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에 대한 공표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며, 동일성 유지권은요,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작물도 저작자의 인격으로 본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기 굉장히 수월하실 거고요. 자, 인격으로 보고 타인이 마음대로 대중에 퍼뜨리거나 변경을 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 저작 인격권입니다. 자, 음반이나 디지털 저작물 등을 리메이크할 때 원작자의 사전 동의를 얻는 행위 등도 당연히 이러한 인격적인 측면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뉴스 같은데 혹은 영화 같은데 잘 보시면요. 이 부분은 특정 과거에 나왔던 작품으로서 너무 제작자가 감명 깊어서 이 부분을 상호 법적으로 합의하에 리메이크를 한다. 혹은 뭐죠? 오마주를 한다. 이러한 표현들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이러한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관계가 있는 게 저작 인격권이 되겠죠. 자, 이제 저작 재산권 가겠습니다. 저작 재산권은요, 저작물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있습니다. 복제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 것이고, 공연권은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저작물에 대한 공중송신할 권리가 바로 공중송신권이며, 저작물에 대한 전시, 배포에 관한 권한이 각각 전시권, 배포권이 되겠습니다. 저작물에 대한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대여권이고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서 이용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입니다. 자, 즉 저작물을 재산 형성의 수단으로 보고요. 타인이 마음대로 불법으로 복제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미디어, 음반 등을 불법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서 저작자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작권법은요. 제112조를 통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그 밖의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고요.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 조정하고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을 하고요. 권리자의 권익 증진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분쟁이 벌어졌을 시에 저작권 관련해서요. 그러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하고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저작권은요, 법률상 명시된 권리이므로 이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라이센스 취득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되어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중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잘 기억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무인 멀티콥터, 즉 드론 관련해서 가장 높은 벌금 과태료 금액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음주 후 비행 금지 조종자 준수사항 기억나십니까? 예, 만약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2% 이상, 예,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드론을 조종했었을 시에 만약에 적발이 되었다 하면요, 최대 금액이 어떻게 되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저작권 관련된 이러한 저작 재산권 관련해서 침해를 받았을 때는요, 무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벌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서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서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실현자 아닌 자를 실현자로 하여서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실현을 공연 또는 공중 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등은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우실 텐데, 자, 실현자가 아닌 자를 실현자로 하여서 이 부분은 조금 어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실제 출연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드론을 관련을 해서 직접적으로 촬영을 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학습이 되어 계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집중을 하셔서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한번 제대로 학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공표한 자료고요. 자,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여러분들이 법률을 찾아보시는 방법은 저하고 같이 학습을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법제처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시행령 내용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조금 더 깊게 참고가 되시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저희 영상 데이터 처리 공지사항의 게시판에 똑같은 원본 파일을 제가 공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확실하게 학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률 개정사항은요, 2023년 작년이네요. 12월 29일 날 이렇게 개정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현재 진짜로 드론 촬영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요, 이 부분 놓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차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차 한번 보시면요, 제가 마우스 커서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큰 1번 보시면요, 개인정보 처리 관련 규정에 개정해가지고 어떠한 내용들이 이렇게 기존에 있었고 어떠한 부분들이 바뀌었다라는 것들 나오고 있죠. 그 다음 첫 번째는 개인정보고요. 두 번째는요, 영상정보 처리 기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드론 같은 경우가 1에 해당될까요? 2에 해당될까요? 자, 생각해 보셨나요? 1번, 2번 둘 다 해당됩니다. 왜냐? 카메라가 날아다닌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드론 자체를요. 그러면 이해하시기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했든 원치 않든 조금 근접해서 특정 인물을, 대상을 규정할 수 있도록 촬영을 하시던가 아니면 특정 장소에서 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시행령으로서 조금 개정한 내용이고요. 자, 밑에 보시면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드론이고 항공안전법상에서는 우리는 무인 동력 비행장치 안에 있는 무인 멀티콥터로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는 뭐예요? 저희는 여기 작은 네모 2번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로 들어갑니다. 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제공해 드리는 파일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도 상관없지만 나중에 밖에서 혹은 급하게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때에는요, 반드시 요 부분 해당되는 사항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요 부분 우리가 크게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구체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드론 이렇게 부르고 무인 멀티콥터 이렇게 부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요, 무인 멀티콥터라는 명칭 이런 거 안 씁니다. 그죠? 예, 자 볼게요.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입니다. 자, 개정 개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개된 장소 등에서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개인 영상정보를 촬영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그죠? 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사유에 해당되거나 정보 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촬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 이 문장 한번 해석을 해보시겠습니까? 개인정보 수집이나 혹은 이용하거나 했었을 때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다음 정보 주체는 뭐죠? 누구죠? 한마디로 촬영을 당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뭐죠? 촬영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요.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에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드론을 밖으로 띄우셔가지고요. 인파가 조금 많이 있는 그런 행사장 같은 경우를 항공 촬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굉장히 정보 주체가 다양하죠. 네. 근데 그러한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일일이 개인한테 촬영 사실을 고지를 할 수는 있으나 뭐예요? 개인정보 수집이라든가 이러한 이용 사유를 일일이 밝히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서 크게 나뉘는 경우가 두 가지 관계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러한 행사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행을 할 때 행사 주최 측에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드론으로 좀 촬영을 해주세요라고 의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의뢰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요, 행사 주최 측에서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따로 받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행사 주최 기관하고 계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개인적인 지적 호기심에 의해 가지고 여기 사람이 많은데 무슨 행사를 하는데 내가 어차피 이 지역 승인은 받았으니까 드론 한번 띄워서 촬영을 해볼까? 라는 경우에 조금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얼굴이 너무 클로즈업 돼가지고 이거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요, 드론으로 내가 촬영 찍혔다라고 아실 수가 있나요, 없나요? 네. 그러한 경우 해당돼가지고 이 문장을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촬영은 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겁니다. 네. 충분히 문장 이해는 되셨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뭐죠? 정보 주체하고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이러한 것들 해당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뭐예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을 하여 라고 되어 있죠. 마련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도대체 뭔지 한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한번 보죠. 자율주행차가 해당될 수 있죠. 로봇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드론 등이 주행 경로 주변의 영상을 촬영을 하여서 장애물 파악 및 회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자율주행차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지금 한참 개발하고 있죠.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동하는 그러한 자동차들. 자, 그 다음 로봇도요. 다양한 종류의 로봇들이 있죠. 사람처럼 이족 보행이 있고요. 그 다음 개죠, 개. 멍멍이처럼 생겨있는 그런 사족 보행, 견마형도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해당되겠네요. 드론. 그죠? 자, 각각의 이러한 4차 산업 관련된 새로운 분야에서 개발된 발명품들이 뭐예요? 카메라 장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죠. 네. 심지어 사람이 직접 탑승은 하지 않아요. 그죠? 이러한 것들이 또 하나의 교집합이네요. 그래서 이러한 주체들이 뭐예요? 주행 경로 주변의 영상을 만약에 촬영을 해가지고 장애물 파악 및 회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법을 신설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만약에 그 과정에서 사람이 찍혔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 대해 가지고 따로 특별하게 책임을 물지 않을까요? 아니면 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이제 상충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법령을 보시면요,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읽어드리기보다는요, 여러분들 스스로 학습을 하시되, 제가 이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모든 법률을 확인을 해보실 때, 모든 법률에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제1조는요, 목적입니다. 그 법률이 만들어진 이유죠. 자, 2조는 제가 뭐라 그랬죠? 그 법률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네. 이 정의 명확하지 않으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보죠. 자,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란
보죠.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서. 자, 그러니까 드론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스마트폰 맞죠. 그죠? 사람이 휴대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들어왔죠. 대통령령이니까. 자, 그 다음.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이 제한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러한 부분들이 상충되는지 아닌지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 자, 그런데 가로하고 뭐예요? 여기서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대요. 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끝까지 잘 읽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어느 하다 해당하는 경우인데, 보죠.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드론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라고 주변에 알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표시하여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정보 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여기서 말하는 정보 주체 누구죠? 찍히는 사람, 그죠?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 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내용 여기 다 나오죠. 찍히고 있는 사람이 내가 찍히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권리를 내가 동의를 하든 안 했든 뭐예요? 일단 안 밝혔다 하는 경우를 지금 법률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찍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촬영자시니까 여러분들 기준으로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사람이 좀 많은 그러한 장소에서 드론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일일이 자기가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촬영자. 그죠? 네. 그러한 상황에 전제가 되었을 때 그러한 촬영 대상자들이 이거 쓰지 마세요. 당신 왜 나 찍습니까? 이러한 이야기 하지 않은 경우 제외하고는 그냥 찍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쉽죠? 네. 그다음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 그러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뭔지 또 한번 보면 되겠죠?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그다음 뭐예요? 발안실, 탈의실 등 여기서 말하는 발안실은 사우나입니다. 자, 그래서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한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 상식이죠. 그런데 뭐예요? 그 다음 다만 인명의 구조, 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늘 예외로서 특별한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상식적으로 뭐죠? 목욕실, 그 다음 화장실, 사우나, 탈의실 이런 데에서 누가 몰카 같은 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우리 드론도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드론이 여러분들 비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내에 여러분들이 드론을 켜놨어요.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들이 급한 경우에는 뭐예요? 사람이 만약에 사우나에서 너무 온도가 높은데 스스로 나오질 못해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러면 일단 사람 구조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 필요에 의하면 뭐예요? 이동형 기기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촬영 영상 정보 처리. 그죠? 네. 이러한 것들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뭐예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된다. 자, 다만 뭐예요? 내가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라고 주변에 알려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알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뭐예요? 의무라는 겁니다. 이 부분만 자의적으로 해석 안 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1항부터 3항에서까지 규정한 이러한 사항 외에 뭐예요?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하여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준용한다 해가지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것들이 영상정보 처리기기로서 이제 해당되는지 이러한 범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다 읽어드리면 시간 낭비죠. 그래서 스스로 학습하실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읽어보면 재밌어요. 뭐냐?
여기서 보면요. 착용형 장치로 되어 있는데 안경 또는 시계 등 이거 뭐예요? 누가 봐도 안경은요. 사람 시력을 도와주기 위한 도구고요. 시계는 뭐예요?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보면 영상정보 처리기기래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예요 여러분들? 뭐 첩보 영화 같은 데에서 보시는 그러한 케이스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형태는 안경 또는 시계인데 뭐예요? 렌즈가 초소형 렌즈가 삽입되어 있어가지고 뭐 다른 사람을 촬영을 몰래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들 말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스파이 영화에 나오죠. 네. 군에서는 뭐 777 사령부라던가 정보사에서 이제 활용되는 그러한 장비들도 또 있을 수도 있고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있을 수도 있죠. 예. 뭐 휴민트라고 해가지고 블랙 요원들 사용하는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 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요 특수 목적 아니면 전부 다 뭐예요? 굉장히 몰카의 소지가 높은 그러한 것들로 오해받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말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굳이 깊게 무슨 안경인데 영상정보 처리기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을 하여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방금. 그래서 촬영한 영상 정보를 수집, 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이러한 것들도 뭐예요? 당연히 영상정보 처리 기기로 법에서는 규정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휴대용 장치는 뭐예요? 이동통신 단말 장치 이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핸드폰, 스마트폰이죠. 그 다음 디카, 그죠? 사람이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 정보를 수집, 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 부착, 거치형 이거 주로 뭐예요? CCTV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블랙박스도 해당되죠. 차량이나 드론 등 그런데 보세요. 드론이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드론에는 카메라를 장착을 하죠. 카메라 짐벌을. 그러니까 부착 거치형 장치로 보는데 드론은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 그죠? 여러분들 지상형 드론도 있고 선박형 드론도 있고 잠수형 드론도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겪은 것만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법에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착 거치형으로서 카메라를 기준으로 말을 해서 그 안에 드론에 장착하는 카메라도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로 드론, 뭐 날아다니는 비행장치 이런 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재밌는 건 뭐예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여태까지 학습을 하셨던 항공안전법에는요. 정작 드론이라는 명칭 안 씁니다. 법률 용어로. 그런데 뭐예요?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는요. 혹은 이러한 드론 관련돼 가지고 교집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법률에서는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라고 해놓으면은 일반인 분들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다시 또 뭐예요? 드론이라고 이렇게 알기 쉽게 명확하게 해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봤었을 때 아 드론 하고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공으로서 주로 메인 드론을 학습하시는 여러분들한테는 뭐예요? 사실은 드론은 법률 용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하도 모르니까 무인 멀티콥터라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우리의 주 전공인 항공안전법에서는 드론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 무인 동력 비행장치 안에 무인 헬리콥터, 무인 비행기, 무인 멀티콥터 이렇게 세분화되었다. 그 외에 무인 비행장치로서 뭐예요? 무인 비행기선이 있다. 여기까지 쭉 이야기하시면 여태까지 학습하신 그러한 보람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예요? 나머지는요. 똑같습니다.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외, 이러한 것들은 또 특별하게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예외죠?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범죄,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 구급 등을 위하여. 자, 그래서 뒤에 읽어보실 필요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위에서 이렇게 함부로 촬영하면 안 됩니다 했지만 응급상, 구조상,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으로서 사용하는 경우 그런데 뭐예요? 개인이 그거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개인이라고 이야기는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행위 주체자가 아니고 행위 자체를 좀 중요시해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결국 뭐예요? 개인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드론으로 좋은 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사항으로서 법에서 어느 정도 선처를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예외사항을 만들었네요. 그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영상정보 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조금 시간을 좀 드려야 돼요. 한번 볼게요. 같이. 자,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 서면, 안내 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 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타인이 내가 지금 드론으로 찍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위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항들 혹은 그거랑 동등한 그러한 표시 등을 이용을 해서 일단은 알리라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드론이니까 날아다니죠. 그래서 여기가 핵심입니다. 다만 드론을 이용한 항공 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서 정보 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울 경우에는 뭐예요?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자, 한마디로 여러분들 조종하는 위치는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신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드론을 1km 밖으로 여러분들이 비행시켜가지고 거기서 촬영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좀 알리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뭐예요? 이렇게 따로 방법으로 안내를 할 수 있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어요. 특정 인터넷 사이트. 근데 거기가 어디죠?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요약을 좀 짧게 해드릴게요. 개정 내용 해설을 좀 해드리면요. 신설된 법 제25조의 이 규정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통해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뭐예요? 원칙적으로 업무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 예를 들면 자동차 블랙박스라던가 취미활동 등으로 이러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통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반적으로 자동차 블랙박스는 뭐예요? 원래 블랙박스가 만들어진 이유가 교통사고 발생 시의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자동차의 종류와 관계없이 교통사고는 뭐예요? 내가 내고 싶어서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우연히 발생하는 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 목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다만 뭐예요? 촬영된 영상을 저장을 해서 별도의 업무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뭐죠? 보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 그죠? 인위적으로 내가 마음을 먹고 촬영하는 경우 전부 다 이러한 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고요. 블랙박스는 뭐예요?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상시로 켜져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예외로 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죠? 상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굳이 지금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요거 역시 마찬가지인데 다시 한번 강조만 할게요. 자율주행차, 배달 로봇, 드론 등 유무인 이동체가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를 하여 정보 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자, 그러한 경우에만 합법적으로 얻은 데이터에만 주행 경로상의 영상을 촬영을 해서 장애물 파악 및 회피 등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상대방 동의 없이 찍은 거 가지고요. 한마디로 네이버나 다음 같은데 뭐 주소 치면은 도로 정보 볼 수 있도록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잘 보면 뭐예요? 사람이 찍혀 있는 경우 그 사람 얼굴 모자이크 하죠. 네, 이러한 경우가 예시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유의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드론이니까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셔서 한번 제가 공유하는 파일을 잘 읽어봐 주시고요. 지금은 시간 관계상 이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드론을 이용한 항공 촬영의 경우에는 뭐예요?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서 불빛이나 소리 등을 통해서도 개인정보 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는 것이 매우 어렵죠. 당연하죠. 높은 고도에 비행을 하고 있을 경우에 어떻게 알립니까? 그죠? 자, 그래서 뭐예요? 개인적인 용도, 취미 등을 말하는 거죠. 그러한 드론 촬영은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목적의 드론 촬영에 한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일일이 개인적으로 레저를 위해서 드론을 비행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러한 것도 관련해서 너무 왜 안 알리세요? 라고 거의 뭐 그냥 잔소리 하듯이 막 이렇게 규제를 한다 그러면은 이러한 산업 분야가 발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단서 조항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촬영 사실 표시 방법 이렇게 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드론만 볼게요. 개인정보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 및 주요 거점 안내판 부착. 자,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야간 촬영 시에는요, LED 불빛이 상시로 작동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추가로 더 장착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웬만하면 촬영용은요, 전부 다 LED 불빛 알아서 깜빡깜빡 하고 있죠. 그 다음 뭐예요? 운영 상황에 따라서 행사장 입장권 또는 포스터에 표기를 하고요. 드론 조작자의 형광색 옷차림 등 추가. 그래서 행사 같은 경우에는 드론으로 촬영합니다라고 그냥 표라던가 포스터에 표기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필수 표시 내용이 있습니다. 촬영 주체, 목적, 지역, 기간, 관리 책임자 연락처, 그 다음 서면이나 안내판, 개인정보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너무 좋겠죠. 자, 그래서
영상 한번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취미용으로 해당 안 된다고 하니까 나는 그냥 지금처럼 여전히 편안한 마음으로 취미용으로 드론 비행하면 되겠다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 영상 한번 보시죠. 이젠 몰카, 몰래 카메라를 스마트폰이 아닌 드론으로도 찍는 시대가 됐습니다. 고층 건물에 사는 여성이 창밖 수상한 드론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 같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실제로 붙잡힌 남성의 드론에서 이 여성의 나체 영상이 발견됐거든요. 그런데 경찰 일단 압수만 하고 이 남성을 풀어주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경찰차가 거리를 순찰하고 경찰관들은 건물 주변을 수색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건물 위를 살피는 모습도 보입니다. 한 여성이 드론으로 자신이 촬영을 당한 것 같다고 신고해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드론을 날린 20대 남성을 특정했습니다. 남성은 이곳에서 드론을 날려 100m가량 떨어진 24층 건물까지 보내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경찰은 옆에 있던 남성 한 명도 함께 지구대로 임의 동행해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주변 환경을 촬영하려고 드론을 날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구대 측은 드론에 여성 나체가 찍힌 걸 확인하고 이들을 경찰서로 넘겼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정말 고의성을 가지고 드론을 날린 건지 확인하기 위해 드론 SD카드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맡겼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일단 풀어줬지만 새벽 시간을 노린 드론 촬영에 나체가 실제로 찍힌 소동이었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할 거라는 생각을 애초에 못한 거죠. 당연히 하게 되면은 사생활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경찰은 지구대 측에서 영상을 확인했더라도 정확한 증거로 수사해야 해서 포렌식 결과를 보고 남성을 소환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자, 잘 보셨나요? 그래서 방금 보셨던 이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될 주요 쟁점은 뭐였죠? 일단은 새벽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하절기하고 동절기 새벽에 일출, 해 뜨는 시간대가 다르죠? 네. 그래서 일단은 법적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요. 법에서는 새벽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일출, 일몰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박명시간이라고 해서 해 뜨기 전, 해 지기 전 30분까지도 이렇게 따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때문에. 자, 그래서 새벽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불법 비행을 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 특별비행 승인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 새벽이지만 해는 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접근을 먼저 하신 분들이면 굉장히 예리하게 학습 정확하게 하신 분들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고의성 파악이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그 전에 촬영 승인은 일단 신청을 했는지, 그죠? 그 다음 여기가 도심지죠. 주택가죠. 그럼 비행 승인은 받았는지, 공역에선 문제가 없어도 조종자 준수사항에서는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단계 밟고 나서, 그리고 아까 봤었을 때 뭔가 공공의 목적 아니면은 뭐 돈을 받고 찍고 이런 게 아니고 개인이 그냥 찍은 거죠. 네, 그래서 오늘 학습하신 부분들하고는 혹시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지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좀 추천드리는 게 뭐예요? 개인적으로 하시든 아니면은 돈을 받고 여러분들이 촬영을 해주시든 간에 일단 뭐예요? 드론 나 촬영하고 있다라고. 이미 과거에 이런 식으로 이제 허가 받았음 해가지고 표시하신 분도 계시고 허가 번호까지 뭐예요? 예.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요, 비행 승인 받으신 거 연도가 어떻게 되는구나, 촬영 승인 언제구나 해가지고 저는 이미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를 보고 나서 오히려 그분한테 칭찬을 해드렸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2021년도였습니다. 이 사진 촬영하신 분이 이렇게 저는 늘 드론으로 촬영을 할 때, 비행을 할 때 이렇게 앞뒤, 배, 등에 이렇게 붙이고 해요. 왜냐? 그 당시에도 방금 우리가 학습을 했던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분은 알고 계신 거예요. 본능적으로. 뭐죠? 내가 날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드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날아다니는 것 중에서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더 재미있어서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지는 뭐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타인의 정보를 내가 담을 수도 있다라는 거에서 스스로 조심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내가 안전하게 조종하기 위해서 주변에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자기 보호법인, 보호적인 그러한 성격으로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 드릴만 해요. 그런데 이제 공적으로 쓰시는 분들하고요, 개인적인 취미적으로 쓰시는 분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특히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늘
이 비행 승인이나 촬영 승인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준비를 해주시면 딱히 오해 소지는 없겠죠. 자,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절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부분 개념 자체가 헷갈리시기 때문에 동일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 촬영 시에 드론 촬영 중임을 주변에 알리는 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도 더 좋은 거죠. 그 다음 뭐예요?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법률적인 지식을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학습을 해두시는 게 여러분들 스스로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학습 점검 갈게요. 촬영 승인을 받았을 시에는 뭐예요? 타인의 개인정보가 담겨져도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촬영 승인은 뭐예요? 내가 드론으로 촬영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날아다니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안보 관련된 국방의 이유 관련해서 제한되어 있는 것들을 합법적으로 내가 쓰기 위해서 요거는 예외로 해주십시오. 나는 승인 받았습니다. 라는 거지 개인정보를 내가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성격의 촬영 승인이 내주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헷갈리신 분들은요. 내가 비행 승인은요. 비행을 위해서 그죠? 비행하면 안 되는 곳에서 비행을 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받는 거고 촬영 승인은 뭐예요? 원래 우리나라는요. 국가 안보 관련해가지고, 그죠? 지금 북한하고 늘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 안보법 관련해서 함부로 촬영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합법적으로 뚫어주기 위한 드론을 활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촬영 승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개인정보는요, 여기에서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법률상 저작자는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한다. O일까요? X일까요? 당연하죠. 저작권법 관련해서 법률에서 특히 이를 명시를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저작자가 뭐예요? 저작물 만든 사람이다라는 거. 이 부분도 괜히 쓸데없이 깊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줬어요. A라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뭘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줬으니까 저 저작물 생산된 건 내 거다.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단은 법률상에서 말하는 저작자는요. 저작물 직접적으로 만든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자, 마무리 학습 정리입니다. 저작권과 저작자의 개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구별 지으셨으면 좋겠고요. 항공 촬영 승인은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인정보법에 대한 상위 개념이 아니고 별도입니다. 별도. 자, 드론을 촬영을 할 시에 주변에 알리시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비행하고 있음을 고지를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보호받고요. 괜히 오해받을 소지 없습니다. 자, 요즘은요, 일반인 분들도요, 드론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좋아지셨는데, 그런데 늘 안타까운 거, 드론을 안 좋은 쪽으로 이상하게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경계하는 분위기가 지금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임무 비행을 할 때는요, 저야, 1종 이상의 대형, 그러한 드론들을 주로 임무 비행에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기심에 의해서 주변에서 몰려드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3종에 해당되는 그런 드론으로 가끔 촬영을 할 때는 저도 오해받아요. 당신 이거 합법적으로 쓰는 거 맞아? 다른 사람 함부로 몰카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경고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솔직히 사람이라서 짜증은 나지만 그런데 어떡해요? 역지사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 앞에서 누가 드론 띄우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우와 드론이다 이러고 신기하세요? 아니죠. 의심부터 가시겠죠.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비를 하시고 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학습 목표, 사고조사 보고서 분석을 통해서 비행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학습 내용은요, 말 그대로 비행 안전입니다. 심플하죠? 자, 우선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드렸던 자료를 보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고요. 조회수는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아직 학습하시는 여러분들 과반수 이상은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 제가 올려드렸던 이 총이랑 비행장치 사고조사 보고서를 확인을 하셨다 하더라도요. 일단은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분들이 개인적인 일이 조금 바쁘시거나 업무 때문에 대충 훑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왜 마지막 시간에 강조해서 학습을 하는 걸 도와드리는지는 마지막 마무리, 갈무리 부분에서 한번 이유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건들 정확하게 한번 파악하시면서 같이 한번 학습해 보시죠.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가 났다라는 것은 뭐예요? 법률상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로 분류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시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촬영을 하시든 돈을 받고 촬영을 하시든 아무튼 촬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르고 기체를 발로 밟아서 프로펠러가 부러졌어요. 혹은
배터리가 간당간당해서 뜨자마자 추락을 했어요. 이거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항공안전법에서 말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 요것만 해당되는 거고요. 일단은 사고 조사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다라는 거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참고하셔가지고 이 비슷한 유형의 사고를 겪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관계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조사한 보고서가 작성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죠. 2022년 12월 이 날이 사고조사 보고서가 발간된 날이지 사고가 난 날이 아닙니다. 아셨죠? 자, 제자리 비행 중 호버링이네요. 호버링 중 뒤로 밀리면서 사람과 접촉 후에 추락을 했대요. 자, 스카이워커라고 하는 개인 사업자, 이 업체명이 되겠죠. 여기서 일어난 과실인 거고, 그 다음 기체는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고요. 인스파이어 2네요. 아우, 꽤 비싸고 좋은 장비인데, 그죠? 지금은 3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인스파이어 2 현역입니다. 장소는요,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당산리라는 곳이고, 자, 사고 발생이 일어난 데는 8월 12일 되겠네요. 이 조사 보고서가 이렇게 발간된 건요, 12월이네요. 4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왜냐, 무인 멀티콥터기 때문에. 다른 항공 관련된 사고였으면요, 더 이제 길게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게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자, 법에 따라서 작성되었다. 그 다음 이런 내용들 나오고요. 마지막 요거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보고서는 항공 안전을 증진시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저도 뭐예요? 자, 이거 이렇게 사고 일어난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욕합시다. 이게 아니죠.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 뭐예요? 사고 일어날 확률이 적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 뭐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만 이 사고는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까지 분석이 되시면 촬영을 앞두고 계신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마음에 이렇게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구성을 했어요. 목차는요 이렇게 쪼르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에 있고 3 안에 쪼르륵 세부사항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정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생각보다 목차만 보셔도요, 꽤 꼼꼼하게 제대로 무언가들을 조사를 하죠. 심지어 뭐예요? 관련자 진술 같은 것들도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분석 및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론까지도 쫙 나오고요. 기상 상태, 배터리, 그 다음 비행 로그 관련된 거, 지구 자기장 지수까지도 그달 다 확인된 것들까지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 뭐예요? 어떻게 조치를 했다라는 안전 권고 사항까지도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목차만 보셔도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안전하게 비행을 하기 위해선 뭐예요? 이러한 것들 굳이 우리는 사고를 일으키진 않았으니까 해당은 안 되겠지만 이 부분인 거죠. 네, 분석 부분. 우리가 최소한 비행하기 전에 이러한 것까지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제가 저번 주차 때 강조했던 것들 내용이지 않습니까? 결론은요. 그죠? 예, 이런 겁니다. 이게 비행 환경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제목은 제자리 비행 중, 호버링 중 뒤로 밀리면서 사람과 접촉 후 추락. 자,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면요. 이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로펠러가 뒤에 있는 사람 눈을 스쳤어요. 아, 안타깝죠. 네. 자, 일단은 운영하는 사람 스카이워커 자영업자네요. 제작사 자 인스파이어 2니까 DJI. 자, 그 다음에 기체 신고번호까지 S7335 오시면요 꽤 신고번호 예전에 했던 사람이네요. 일찍 했던 사람이에요. 인스파이어 2 나오자마자 한 사람 같아요. 자, 이 부분은 패스할게요. 개요입니다. 사고 내용 2022년 8월 10일 야 오전이에요. 그죠? 일단은 야간 비행은 아니었네요. 자, 조종자는 경기도 여주군 대시면 당산리 도로 위에서 뭐예요?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 데이터 처리 과목을 여러분들 저하고 학습을 하시는데 제가 과거에 지지난 주차에 엄청 전 주차에 제가 뮤직비디오 촬영까지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람 미래는 모르니까 우리 드론으로 생각보다 광고, 상업 영상 많이 찍지만 생각보다 뮤직비디오에 많이 쓰인다라는 거. 그래서 알고 계시겠죠 이제는요. 자, 그런데 뭐예요? 테스트 비행 중이었어요. 실제 촬영이 아니고 리허설 중에 일어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 조종자는 사안이죠. 조종자는 주위 사물과 배경 인물을 중심으로 촬영을 위해서 현장에서 항공 촬영 테스트 비행, 오케이. 자, 드론 이륙했대요. 자, 그럼 뭐예요? 조종자는 영상 촬영 모니터. 자, 그래서 쌍방향이네요. 일단은 인스파이어 2기 때문에요. 이 기체는요, 카메라 짐벌만 조종하는 사람을 따로 배치할 수 있고요. 혹은 일반적인 센서 드론처럼 혼자서 올인원으로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 모니터는요, 이 조종기 앞에 있는 거, 요걸 보면서 조종을 했다. 그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뭐예요? 조종자 위에 있는 모니터뿐만이 아니고요. 이 영상 신호를요, 스탠드형, 거치형, 이러한 모니터를 따로 세워두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보면서 이렇게 조종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각각 촬영 현장에 따라 다릅니다. 네, 선호도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예요? 촬영 모니터를 보면서 했대요. 기체를 육안으로 보면서 조종한 건 당연히 아닌 거고요. 자, 기체 후방에 대역으로 서 있었던 인원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자, 그래서 실제 뮤직비디오 출연하는 연예인 대신에 리허설이니까 다른 스텝이 서 있었는데 이 사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기체가 뒤로 밀리면서 지상 인원의 얼굴 부위에 접촉 후 추락하였다.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건요, 일단은 저기 사람 리허설을 위해서 한 명의 스텝이 있을 거다라는 거를 파악 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앞뒤 거리를 정확히 파악 못했다로 저는 들려요. 그래서 인원 한 명이 중상이에요, 중상. 자, 그 다음 드론 프로펠러맨 착륙장치 파손. 이건 돈 있으면 살 수 있는 거니까. 뭐 인스파이어 2 지금 한 1,200만 원 하죠. 지금은 근데 3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가격이 떨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도 결국 뭐예요? 아무리 비싸도 그냥 사람은요, 다치면 안 되고요. 기체는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사고 원인. 조종자가 드론을 조종 중 시선을 영상 촬영 배경에 집중해서, 그죠? 드론 위치 변화를 통제 및 확인하지 못해서 지상 인원과 접촉. 그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사고 분석 후에 이 안전에 대한 권고사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다가 한 건 이렇게 지시하였다라는 거에 개요가 되겠네요. 그러면 세부 내용 들어갈게요. 기타 손상은 없었다. 자, 기타 손상. 이 기타 손상은 뭐예요? 아까 말했던 중상 외에는 다른 건 없었다라는 거지 사람이 안 다쳤다가 아닙니다. 자, 인적사항. 조종자에 대한 거네요. 자, 80년생. 자, 자격증은 유효한 자격증 가지고 있었다. 합법이다. 자격증 자체는. 자, 그래서 2019년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3일간 19시간의 총열 비행장치 조종 교육 교관 과정. 자, 한마디로 뭐예요? 2박 3일 동안 교관 과정 공단 가셔가지고 이수한 사람이다. 자, 2019년이면은 김천이 아니고 화성일 확률이 높겠네요. 자, 그래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총열 비행장치 지도조종자 교관인 사람이네요. 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조종자의 총 비행시간은 103시간. 자, 조종자 20시간, 교관은요, 100시간 이상. 그래서 103시간 딱 해가지고 시험 보셨던 교관이시네. 자, 그런데 뭐예요? 자영업 하시는 분이시고, 스카이워크라는 업체 대표인데요. 뭐, 이 사람 자기 자신의 진술에 의하면 약 1000회 정도 드론 조종 경험.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1000회든 2000회든, 그죠? 자,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렇게 사고를 조사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자격 번호까지도, 네, 박제가 되었네요. 자, 그래서 취득일 2018년도 10월 25일 날 자격증 취득하신 분이에요. 좀 안타깝네요. 인명피해 볼까요? 자, 사고 당한 사람은 아이고 조종자보다 16살 어린 사람이네요. 연출 총감독, 네, AD. 자, 책임하에 있던 직원으로 사전 테스트 비행을 위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정보는요, 무인 멀티콥터는 해가지고 법적으로 이렇게 다 이거다라는 거, 일종 관련된 내용 이제 써 있는 거고요. 자, 인스파이어2 기체 재원 나옵니다. 이 부분은 뭐 굳이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죠? 네. 1에 비해서는 사실은 그래도 인스파이어2가 비행 성능이 현저히 좋아졌어요. 인스파이어1은요, 기체가 똑같은 인스파이어1이 3대 이상 뜨면요, 노콘 현상 벌어졌고요. 매빅 하나, 팬텀 하나, 인스파이어 하나. 그래서 이렇게 똑똑똑 또 다른 플랫폼에 있는 기체들이 같이 동시에 비행을 한다고 하면요, 그것도 혼신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인스파이어 2부터는 비행 성능은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졌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일단 사고가 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제가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선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쓰고 있는 거고요. 기체에 대한 거, 자격증에 대한 거. 자, 영상 자료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제 보고서에 들어간 거니까 사파니까 하나의 한 컷이 되겠죠. 한번 보죠. 조종자 위치가 여기에 있었어요. 자, 사고자는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륙과 동시에 이렇게 전진 살짝 줘가지고 이제 수직으로 조금 대각으로 사선으로 조금 비행을 하다가 자, 뮤직비디오 촬영이다 보니까 뭐예요? 여기에 이제 주인공이 있겠죠. 그래서 카메라 위치가 이쪽이 될지는 일단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갔다가 고도 하강, 스로틀 하강을 수직으로 내려가네요. 네, 빠르게 하강 연직으로 쭉 내려가서 이렇게 찍어야 되나 봐요. 가까이 이렇게 가야 되나 봐요. 그래서 카메라 기수 부분이 이쪽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밀렸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일단은 카메라 방향은요, 기수 방향은 이 화살표 방향 그대로 유지를 했을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다가 뒤로 갔대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어이구,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일단은 사고가 이렇게 된 건데, 볼게요. 문제는 CCTV가 이 주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 파악이 되었습니다, 사고가. 그래서 여주시청에서 운영하는 폐쇄회로 CCTV 평상시 사고 방향 위치로 되어 있었다. 평상시에 이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자, 전날 하천 범람을 우려해서 카메라 각도 방향을 하천 방향으로 전환해서 단지 이륙 및 이동 장면만, 그랬다 이거네요. 그래도 큰 힌트가 되었네요. 그죠?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출동하기 이전에 이 조종자가 이 사고 난 사람에 대한 조치를 좀 빨리 신속하게 우선적으로 했는지 첫 번째 관건. 두 번째, 자, 총액 비인약시 사고가 벌어지면요, 일단은 현장은 그대로 유지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SD 카드라던가 혹은 기체 위치를 좀 놓쳐가지고 좀 다른 쪽으로 바꿔가지고 꾸며가지고 말을 좀 바꾸게 했었던가 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사고 조사를 해야 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좀 의구심은 듭니다. 자, 기체 저장 자료라고 하면 뭐예요? SD카드죠. 그래도 기체에는 비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가 기록되어 있었다. 위원회에서는 기체 비행 저장된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서 SD카드뿐만이 아니고 기체 FC 내부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로그 기록까지도 볼 수 있는 파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기체는 추락되면서 프로펠러하고 착륙장치 스키드죠. 일부가 파손되었다. 그럼 인스파이어 특성상 암 자체가 파손된 걸로 추측이 되네요. 자, 사고 발생 신고는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뭐예요? 사람이 다쳤으니까 119부터 신고 잘 했네요. 그죠? 구급 출동을 지령받은 여주소방서 대신에 119 지역대는 자, 2분 안에 출동을 했어요. 50분에. 굉장히 그래도 신속하게 도착을 했어요. 너무 다행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이렇게 치료하고 58분 사고 현장을 출발. 자, 그죠? 사고자는 원주까지 가셨네. 해가지고 1차 응급진료 받고 정밀 진료를 위해서 서울까지 다시 또 해가지고 수술이 진행됐죠. 자, 그래서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 이야기로 봤었을 땐 뭐예요? 환자의 우측 눈 주위에는 열상, 여기 찍혔다라는 거죠. 우측 시야가 안 보인다. 자, 안타깝습니다. 그죠? 젊은 친구인데. 뮤직비디오 촬영 관련해가지고 현장에서는 스텝이 많았어요. 그죠? 45명이 인원이 있었고 뮤직비디오 주인공 현장에 도착 전 다행히 어떻게 보면은 주인공은 다치지 않았네요. 드론 비행은 실제 메인 촬영을 하기 전에 구도 등을 확인 위해서 자, 리허설 중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예요? 일단 공역부터 들어가네요. 사고 조사를 해야 되니까 조종자가 기체를 운영한 비행구역은 G공역. 자, G공역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가장 높은 고도부터 해가지고 A, B, C, D, E, F, G 가장 낮은 공역. 그런데 낮은 공역이라고 해도요, 굉장히 높은 공역입니다. 우리 지명 기준에서는요. 그래서 자, 드론이 G공역까지는 운영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150m 미만 운용으로 비행 승인이 불필요한. 자, 비행 승인 공역 자체는 문제가 없었네요. 자, 그 다음 조종자는 비행 승인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는 공역이니까. 그 다음 기체 카메라 장착했고요. 비행 또는 항공 촬영 위해서는 국방부 항공 촬영 지침서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자, 사전 허가 신청은 하지 않았다. 자, 한마디로 뭐예요? 여기까지 보고 설명드릴게요. 최근 항공 촬영 지침서가 일부 개정되었죠. 군사 과거에는 뭐예요? 무조건 촬영 신청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신고제예요. 항공 촬영 신청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보안, 국가적인 그런 보안, 군사시설 외에는요, 웬만하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외에는 항공 촬영 허가에 대한 내용은 삭제되었다. 자, 비행 승인과 항공 촬영 허가에 대한 내용은 비행 계획서 제출 드론 원스톱 서비스 서울지방항공청과 국방부 담당자를 통해 확인되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사전 허가 신청은 이 지역에 대해서 하지는 않았으나 한마디로 촬영 승인 안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뭐예요? 군사보호시설하고는 무관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전문가로서 촬영하시는 분이 그래도 촬영 신청은 하셨어야지.
자, 목격자는 드론 비행 시 사고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촬영팀 직원이고요. 목격자는 조종자가 드론을 날리기 시작하자 드론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인공 대역으로 서 있던 직원 근처로 드론을 확인하고 있었다. 일단은 목격자가 안전을 위해서 배치된 사람은 아닌 걸로 확인돼요. 드론은 한 지점 상공에서 제자리 비행하여 있다가 강하여, 그죠? 아까 우리가 봤죠. 도로에서 일단 눈높이까지 왔대요. 그리고 직원 방향으로 돌진을 했대요. 돌진. 원인은 휴먼 에러, 조종자 과실일 확률이 높네요. 이렇게 돼버리면요. 한번 볼게요. 자, 8시경에 조종자가 도착했고요, 현장에. 그 다음 기체 외부 점검 및 2분간 1차 테스트 비행. 자, 그 다음 뭐예요? 2차 테스트 비행을 하고, 아이고, 이때 사고가 벌어졌네요. 자, 고도 2m까지 하강을 하고, 그 다음 카메라 방향은 촬영팀 위치 반대 방향인 전면, 맞네요. 풍경 방향으로 전환 후에 약 1, 2분간 제자리 비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 끝났네요. 그래서 사고 피해자는 뭐예요? 피해자. 현장은 리허설 준비 중이었고 저는 주인공 대역으로 주인공의 위치로 이동해서 스태프들이 있는 방향으로 모자를 쓰고 서 있었다. 이때 드론은 이미 높은 상공에서 날고 있었고 머리 위에 날고 있는 드론의 위치에 대해서 자 한마디로 뭐예요? 야구 모자 쓰고 있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드론 자체는 내가 파악하기가 힘들었다. 그죠? 챙 때문에 얼굴 부위와 눈에 충돌하였다.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키포인트로 바로 넘어갔지만 설명을 조금 다시 드리면요. 제 손을 한번 봐주세요. 자, 이륙 후 올라갔다가 잠깐 정지했다가 이때 카메라 짐벌은 틸트 각도 90도라던가 이렇게 하강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정지하고 있는 거죠. 뮤직비디오를 찍는데 이쪽을 찍을 리가 없잖아요.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강을 하면서 이 틸트 각도는 이렇게 수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전체적인 배경을 찍어야 되니까 이 인물이 여기 있었을 때 모르고 접근한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 카메라에 대한 그러한 의존성이 높다 보니까 내 기체가 실제로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파악을 못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최초에 이륙을 하실 때 줌인, 줌아웃 기능이 되어 있는 드론들이 지금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에 카메라 이 거리감을요, 줌인이나 줌아웃을 해놓은 상태에는요, 바로 내가 이륙을 하기 전에 이 보정을 디폴트 값으로 해놓고 이륙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은근히 이 부분이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요, 시간이 쫓기거나 뭐 급하게 뭔가 서두르게 무언가 꼼꼼히 챙기지 못하는 그런 현장 상황에서는요, 은근히 카메라 이 거리감 때문에 사고 많이 벌어져요. 네. 아마 그래서 벌어졌을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일단은 리허설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 인스파이어 2를 좀 많이 조작을 해보셨으면은, 그래도 이 카메라 짐벌하고 이 프로펠러 날개 일단 앞에까지 이 거리감이 조금 인식이 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좀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를 드리면요. 카메라는 이렇게 전방에 있겠지만, 프로펠러는 여기 있습니다. 그죠? 심지어 프로펠러는 여기 있지만 이 날개 익단까지도, 그죠? 네, 생각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접근해도 되겠지 했다가 벌어진 일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이 일단은 뭐 인명은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눈 쪽으로 돌진을 했고, 그죠? 그나마 모자는 썼기 때문에 약간 이분이 조금 눈 안구 부분이 크게 심각하게 손상은 안 되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조종하신 분도요, 뭐예요? 평생 이렇게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보고서로서 이렇게 일종의 박제가 되어 계시는 거죠. 최초로 벌어진 무인 멀티콥터 사고는 아닙니다. 사실은 최초로 벌어진 무인 멀티콥터 사고는요, 과거에, 제주도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태극기를 옮기는 그러한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특정 지역, 이제 관할을 넘어갈 때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과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분이 태극기를 다른 유명한 분한테 전달해주고 이러고 있었는데, 대전 지역에서는 드론에다가 태극기를 주고, 드론이 이제 태극기를 옮기는 그러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특정 드론 교육원의 원장으로 되어 있는 분이 그거를 하셨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러한 임무 비행에 대해서 빌딩하고 빌딩 사이에는요, 빌딩풍이 붑니다. 이게 벤틀리 튜브 효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도심지에서 빌딩이 많은 데에서 깃발을
꽂아가지고 태극기를 이렇게 옮기다가 이 빌딩풍 때문에 휘청하다가 이 태극기가 감겨가지고 추락을 했던 사고. 그게 사실은 무인 멀티콥터 첫 번째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사고였습니다. 네. 안타까운 게 그것도 인스파이어였어요. 근데 이제 그건 인스파이어 1. 방금 보신 건 인스파이어 2. 그래서 제가 수업 때 이렇게 조금 가볍게 농담을 해서는 안 되는데, 다음 사고는 인스파이어 3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비행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학습을 하셨고, 그리고 전주에는 사고 사례에 대해서 같이 분석을 하면서 생각보다 휴먼 에러가 많구나라는 거. 자, 그래서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이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이번 역시 뭐예요? 휴먼 에러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요, 공지사항에 제가 똑같은 파일 올려드렸으니까, 그때 사고 당시에 기상 조건이라던가 센서 부분에 대한 오류는 있었나 없었나 보시면요, 휴먼 에러가 맞구나라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이러한 사고 조사 보고서를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은요, 꼭 마지막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조종자 어떻게 처벌받았나요? 라는 거 궁금하실 수가 있죠. 네. 자, 그런데 우리는 학습하는 원인이 뭐예요? 사고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는자라는 그러한 목적인 거지, 이 조종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조리돌림을 해봅시다, 이 나쁜 놈,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 분석하는 보고서의 성격 역시요, 우리는 조사만 하는 거지, 그 다음 뭐예요? 법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럼 법원에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은 굳이 기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언급은 안 할게요. 자, 키포인트 갈게요. 드론 사고 대부분의 원인은 휴먼 에러.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더 와닿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습니다. 이륙 후 사고 발생 원인 대부분 역시 휴먼 에러 비중이 높다. 이거는 전주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동일한 거죠. 이제 또 와닿으시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자, 그 다음 근접해서 접근하는 비행보다 주민 기능을 좀 적극 활용하시면 좀 더 안전하십니다라는 거 와닿으셨죠? 네. 그래서 요즘은요, 웬만하면은 촬영용 센서 드론들이요, 주민 줌아웃 됩니다. 그래서 왼손 요 검지는요, 카메라 틸트, 오른손은요, 주민 줌아웃. 그래서 동시에 네 손가락 쓰는 거, 이거에만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학습 점검입니다. 인물 중심의 드론 촬영의 경우 주변 스텝이나 출연자에게 비행 경로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시켜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요? O입니다. 제가 늘 학습 점검 문제 잘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문제는 X를 드리죠. 자, 그래서 루틴이 바뀌었습니다. O입니다. 그죠? 촬영 작업의 신속함이 아닌 안전이 무조건 최우선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현장 스텝하고 출연자한테 드론이 이렇게 비행할 겁니다. 이런 예상이 됩니다. 라는 거 사전에 인지시켜야지 이동 경로에 대해서 변화가 안 생깁니다. 그래야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경력과 경험이 많다고 해서 스스로 과신하거나 무리한 비행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거 상식이죠? 정답은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전주차에서 제가 똑같은 맥락으로 강조했던 거예요. 우리 제발 남들한테 보여진다고 해서 남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비행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촬영은요, 그러한 장르가 아닙니다. 자, 인간의 눈은 착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 줌아웃 기능 내가 켰는지 안 켰는지 카메라 배율 조절을 했는지 확인을 하셔서 비행하시고요. 촬영의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당연히 보조 조종자 배치하셔야 됩니다. 동선에. 알겠죠? 꼭 방제를 하실 때에만 신호수 개념에서 보조 조종자 배치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촬영 전문가의 기준은 실력과 자신감이 아닌 안전한 비행계획 수립의 기준 아래에서 정확한 촬영 비행을 완수하는 겁니다. 이로써 여러분들이 영상 데이터 이 과목에 도달하셔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 이제 아셨죠? 네. 안전한 비행계획 수립,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정확한 촬영 비행, 이게 사실은 영상 데이터 처리에 대한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자, 참고 자료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자, 이제 한 학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영상부터 한번 보실게요. 뭐예요? 누군가한테는 드론이 장난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들한테 민폐 끼치고 자기만 재미보고, 그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사회에 뭔가 큰 피해를 주고 혼란을 야기하는 이런 식으로 드론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동영상 한번 볼게요. 누군가는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지만 드론을 우리 사회에 이렇게 도움 줄 수 있는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거나 신기한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드론을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러한 토대, 기반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뭐예요? 드론은요, 조종자의 쓰임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최초에 발명된 이유가 뭐죠?
그 채광 같은 거 이제 동굴 같은 거 탄광해서 암벽을 효과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나름 다치게 하는 전쟁에 많이 쓰이는 거죠. 네. 도구는요, 쓰는 사람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드론을 활용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안전도 잘 챙기시고, 드론을 보고 있는 다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피해 없이 안전하게 잘 활용하셔서 밝은 미래 잘 만들어 가시기를 저는 기원 드립니다. 구름이 따봉처럼 생겼죠. 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